10월 9일 2019년 10월 9일 오후 4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일 겁니다. 3년 동안 주간 정보지로 발간했던 비타민 읽기 예고는 한번 했고 첫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그때 당시에 주간 정보지로서 구독자들에게 유료 판매를 했고 그거는 이제 서점에서 사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대신에 아쉬운 대로라도 뭐 아쉬운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17년 끝나기 전에 2016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비타민에 소개되었던 그 커버 스토리 중에서 괜찮은 내용들을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엮은 거는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어떤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떤 자료,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비타민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첫 주제는요, 생물 자원 전쟁이라고 합니다. 생물 자원 전쟁. 과연 어디까지를 인간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논쟁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내용입니다. 생명의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개나 강아지 등 인간이 아닌 모든 것에는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런데 내 몸속에 나만이 갖고 있는 특수 박테리아 따위를 의사가 채취해 만병통치약을 만들어낸다면 그 약에 대한 나의 지배권은 인정될 것인가? 그 약은 의사의 소유물인가? 아니면 나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소위 생물자원 특허에 대한 논란은 인간과 자연의 본질에까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생물자원 특허 반대로는 단순히 모든 새로운 것에 반대하는 수구적 태도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찬성론은 과학 발전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과학 맹신에 불과하다. 알고 보면 문명은 그렇게 진화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물 자원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다. 인간이 박테리아 만들면서 논쟁에 막이 올랐다. 지식은 등잔불과 같아서 누가 옮겨 붙이더라도 지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다. 유럽 이민자들이 맨 땅에 세운 미국이기에 건국 초기엔 유럽의 지식이 필요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도 엿볼 수가 있겠죠. 거의 친일 논란이 많은데 물론 친일 부역자를 이승만 대통령이 고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비판을 아직 많이 하고 있죠. 이승만 비판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데 당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할 때 보면은 모조리 친일 부역자였습니다. 모조리.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에도 친일을 했던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서는 소수지만 물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유럽의 지식이 필요했다고 하듯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활용을 한 것이죠. 인재를.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사에도 던져주는 통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재산권에는 부정적이었다. 대신 미국은 강력한 이민정책을 펴면서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의 두뇌를 통째로 받아들였다. 대한민국에서도
남한으로 북한의 지식인들이 대거 남하를 해버림으로써 그분들이 초기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상당합니다. 물론 그때 종교인들도 많이 남하를 했는데 비슷하죠.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현대사와. 오늘날 미국은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권과 특허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획기적 발견, 혁신을 가져왔고 인류가 누리는 현대 문명의 이기치고 미국산 아닌 것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 발명국이자 최대 시장인 미국은 1980년대 막대한 무역 적자의 돌파구로 지재권에 주목했고 이 분야에서도 룰 메이커가 됐다. 미국에는 우리 지금 보면 인권 하면서 가짜 인권가들이 활약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인권법보다 특허법이 먼저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지적재산에 대한 인정, 보상, 그걸 먼저 만들어냄으로써 그게 예를 들어서 인간이냐 물질이냐 이런 말을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인간과 물질을 딱 떼어내 가지고 어떻게 네가 이걸 사람보다 더 이런 물건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그 사람이 개발해낸 물건, 발명해낸 물건을 무시하고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이냐 물질이냐 사람이냐를 반으로 쪼개놓고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인격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물질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또 역시 나눌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그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치아가 아프면 바로 치과에 달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냉장시설이 안 돼 있다. 냉장시설도 역시 물질이지만요. 냉장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냉동식품이 발달된다. 이런 어떤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소산, 이 물질을 누리는 수준에 따라서 인간의 성품 역시 결정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다듬어질 수 있겠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이냐 물질이냐 이거를 두 개로 딱 나누어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재권과 특허가 순수한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시비를 걸기도 좀 어렵다. 보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예. 인센티브라는 것이 저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시장주의로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장주의에서 가장 핵심 그리고 꼭 시장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떠나서라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저는 인센티브라고 봅니다. 물론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도 지재권의 보상이 마땅히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산물에 특허를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학자인데요. 생명에 관한 특허를 최후의 인클로저 운동에 비유했다.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은 이 근세기 초에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영주나 대지주가 개방경지 또는 공동 목장을 사유지로 만든 일을 말합니다.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은 이 때문에 이제 민중들이 공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전락해버렸다. 이제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아마도 이 과정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에 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집산주의, 즉 집산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집단농장, 과거에 소련 그리고 중국 지금 그리고 북한에 존재하는 그런 집단 농장을 그 정당화하는 논리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논리는. 그러나 보상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신약, 신품종, 신물질을 개발하겠는가라는 반론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법과 윤리, 과학과 종교, 문명과 반문명의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시대를 연 사건들이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기나긴 논쟁의 불씨를 땡긴 사건은 1971년 일명 기름 먹는 박테리아였다. G2의 미생물학자 아난다 차크라바티는 유출된 원유를 분해하는 신종 박테리아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0년을 끈 공방에서 미 연방 대법원은 1980년 5대 4라는 간발의 차이로 차크라바티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라는 것을 특허 대상으로 인정해 생명공학의 마그나 카르타로 불리게 되었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1215년에 영국에서 권리청원, 권리장전과 더불어서 영국 입헌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대헌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공학의 마그나 카르타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때가 굉장히 어떤 분기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는데요. 식량 분야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속속 등장해 획기적인 정산을 가능케 했다. 1994년 미국 칼젠이 최초의 GMO 식품인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시판했고 1996년 몬산토는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콩을, 노바티스는 병충해 저항성이 있는 옥수수를 개발했다. 이런 상품들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사상 유례없는 농산물 잉여 시대를 연 것은 분명하다. 굶주림도 가난도 사실상 해결됐다. 하지만 종자 독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터미네이터라는 것은 그 DNA의 완결 부위를 말합니다. 기술은 한 번 자란 식물은 아무리 그 종자를 추수해 다시 심어도 삭이 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해마다 종자를 새로 사야 농사가 가능하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회사를 모두 해외에 내다 판 경험이 있는 한국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그러나 종자, 품종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가 신품종을 개발하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GMO의 안전성을 의심하며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만 고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신 식탁에서 신선한 채소와 탐스러운 과일은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70억 인류를 재래식 농법으로 먹여 살릴 방법은 없다. 제가 나중에 주제를 잡아가지고 촬영을 할 텐데 비건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과 그 육식도 적절히 해야 된다. 또는 육식을 조금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종류를 여러모로 나누는데요. 극단적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한데 그것과도 살짝 이제 연결이 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유기농을 좋아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갑자기 이제 상품이 떠오르는데 풀무원이 떠오르죠. 풀무원은 좌익 정치인이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물론 저도 풀무원 두부 가끔씩 사 먹습니다. 품질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농약을 얼마나 쳤느냐, 그 다음에 농약의 성분이 몸에 얼마나 쌓여야 인간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 임계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이 GMO라는 게 그렇게도 인간한테 좋지 않다면 어떻게 인간이 과거보다 이렇게 훨씬 더 건강 수명이 증가하고 이렇게 수명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먼저 내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형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반려견이라고 하는, 요즘은 개를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개를 한번 봅시다. 개가 원래 개가 갖고 있던 DNA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려견이 도시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변형했습니다. 식물로 치면 젖붙이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는 키가 낮게, 어떤 개는 허리가 길게, 어떤 개는 다리가 쭉 뻗어져 나오게, 어떤 거는 귀가 축 처지게, 귀가 코끼리 귀만 하죠. 개는 요만한데 귀는 이만해요. 정말 귀로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의 동물들, 개가 만들어지는 게 다 그 유전자 변형인 겁니다. 인간이 다 그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수박이 사과처럼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열리죠. 그래서 수확할 때 이렇게 위를 보고,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하는데 다 유전자 변형입니다. 그래서 변형이라는 것을 과연 이 자연에만 맡겨서 진화 과정을 갖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인간이 어떤 정도의 손을 대 가지고 변형을 일으키느냐, 그걸 인위적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변형이라는 말에 갖다 붙이면 뭔가 자연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벌이 꽃의 화분을 옮겨서 수정을 해주는 거, 이것도 인위적인 건데 그거는 괜찮나요? 벌도 자연의 일부인데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듯이. 그래서 제가 4대강 이야기하면서 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비버가 짓는 댐은 괜찮고 인간이 만드는 댐은 악하다, 인위적이다, 변형시키는 거다, 자연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세상을 환경을 좁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인류를 질병에서 구할 신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에서 생물 해적질로 비난하는 행위가 뒤집어 보면 문명의 진보인 셈이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어떤 그 생활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역시 시장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다음 편에 찍으려고 하는데 원가 공개에 대해서 한번 찍을 건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메커니즘 또는 인간의 이치에 대한 몰인간성에서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비타민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곁들여서 볼 수 있는 게 2017년 5월 1일자 신문, 제목은 미생물에도 로열티 내라, 불붙은 생물자원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1일자, 미생물에도 로열티를 내라, 불붙은 생물자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신문 기사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스크랩을 해놨네요. 요것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재밌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